총선 참패 이후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 초청했다. 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로 예정돼 있던 양측의 실무 회동이 취소되며 민주당이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제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전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거론되는 회담 의제들은 간단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 대표가 강조해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을 가리켜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며 마약과 같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같은 윤 대통령이 꺼릴 만한 주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야당 협조가 필수인 국무총리 인선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됐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무산된 것을 놓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석급 인사 발표로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일방 취소라며 미숙한 처리에 유감이란 뜻을 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증원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이 원점 재검토는 억지 주장이라며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의 일부만 모집할 수 있게 정부가 한 발 물러섰으니 의료계도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의료계는 되레 더 강경해졌습니다. 조건 없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고 정부의 1대1 대화 제안에도 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우리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명분만 만들어주려고 그 2달 동안 일관되게 모든 의사들한테 모욕을 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공의 단체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환자들은 절박한 마음에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던 환자가 최근에 항암 중 뼈로 전이가 되었고 병원 측에서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고 더 이상 내원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환자들은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그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다치게 한 26살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실제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었는데 올해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본인 동의 없이 찍은 최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맨발로 오피스텔에서 나와 뒷문으로 걸어가는 이 남성. 5분 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뛰어오고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달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상황입니다. 당시 이 남성은 경비원에게 다가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남자가?
저희를 신고만 해달라. 그 얘기밖에 해달라고. 검찰은 이 남성 신원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26살 김래아입니다. 김래아는 수시로 여자친구를 때렸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며 집착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남성 집을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웠습니다. 김래아는 이번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수원지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슷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래아는 불복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법 제정 뒤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 붙었는데 누군가 이걸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국적의 이 대학 음대 교수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서울대 관악 캠퍼스 게시판 앞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Game over. You and your laws. You're an idiot and you're a child. Please don't say idiot.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라는 포스터를 붙이려는 학생과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포스터가 훼손됐습니다. 흰색 스프레이로 포스터가 훼손된 걸 발견을 했고 좀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이 확보한 CCTV엔 헬멧 쓴 남성이 포스터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며칠 전 실랑이를 벌였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스라엘 국적의 피아니스트이자 현직 서울대 음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해당 교수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학생이 붙인 게시물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훼손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이 대학 강단에 설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학생은 더 충격이 컸습니다. Silencing the people who are organizing the protests and organizing these pro-Palestinian events, it did feel like an attack. 해당 교수는 할 말이 없다고 했고 학교는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